퇴직 후의 삶은 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하죠.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하게 일하며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퇴직 후 3년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은퇴 후의 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버지가 은퇴 후 3년간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은퇴를 앞둔 60년 대생들에게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전하려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며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60년 대생 은퇴 대참사. 퇴직 후 3년 아빠가 전하는 충격적 진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시작보다는 끝에 가까운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치열한 경제 성장기의 중심에서 일하며 노후에 대한 계획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했던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 후 3년간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닌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1. 퇴직 후의 첫 충격 역할 상실의 공허함.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첫날부터 내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이 가족과 회사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살해 아버지는 어느 날 손자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라는 말에 크게 상처받으셨죠. 가족들이 배려로 한 말이지만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교훈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2. 경제적 현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중산층이고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집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닥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해 아버지의 친구는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결국 적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생활비 절감이 쉽지 않아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셨죠. 교훈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최소한의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셨습니다. 3. 인간관계의 변화, 외로움과 고립감. 퇴직 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동료들과 소통하며 지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급격히 단절됐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모두가 바쁜 일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깊은 외로움을 겪으셨죠. 살해 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동창회와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도 결국 돈 이야기나 자녀 자랑으로 대화가 끝나면서 본인이 점점 위축된다고 느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교훈 인간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직장 동료나 동창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현실 조언. 아버지는 퇴직 후 3년을 지나며 스스로 터득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퇴직 전부터 새로운 취미, 목표,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죠.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다. 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오히려 간소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아버지의 퇴직 후 3년간의 경험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재정비한 이야기죠. 60년 대생 세대는 은퇴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버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라는 단어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충격에서 벗어나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방법.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불안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이 고난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적응한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경험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역할 상실의 공허함, 이렇게 극복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역할 상실감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가족 내에서도 역할이 줄어들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봉사활동.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취미를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 평소 좋아했던 취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요리, 그림, 사진 같은 활동은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끔은 부수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 중에는 즐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요리 교실에 등록해 배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어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2. 경제적 불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법.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과 저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소비 구조 재정비.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작고 효율적인 집으로 이사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를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익 창출 활동 찾기. 은퇴 후에도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 재능 기반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면서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제 아버지의 친구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동네에서 소규모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친밀하게 일하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인간관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퇴직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도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 참여.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도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진, DIY 같은 취미 관련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한 퇴직자는 지역 사진 모임에 가입해 매주 다른 멤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찍은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아버지는 3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워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루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익히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라. 은퇴 후에는 과거의 성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평화로운 산책 등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즐겨라. 은퇴 후에는 불안과 후회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맺은 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와 적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퇴직 후 충격을 줄이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가 퇴직 후 3년 동안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도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과정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남은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의 손으로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매일 싸우는 부부 은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서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공무원이면 노후가 편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해보니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소한 불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더라고요. 말투 하나, 식사 습관 하나, TV 채널 하나로도 싸우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저녁 시간만 함께 있었기에 몰랐던 서로의 다름이 이제는 하루 종일 계속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저희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조차 겪는 은퇴 후 갈등,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정년퇴직 후 6개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모 씨 63세는 30년 넘게 교육청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제 좀 쉬자고 생각했고 매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박 씨가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자
아내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게 되었고 지금은 각방 생활 중입니다. 교훈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일상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례 2.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우울합니다. 최 모 씨 61세는 퇴직 전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연금이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마음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교훈 은퇴 후 삶에선 돈보다 정체성과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갈등이 터졌어요. 윤모 씨 59세는 2023년에 지방직 공무원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이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좋았지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달라져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아침형 인간, 윤 씨는 저녁형 인간. 식사 시간, TV 시청, 외출 스타일까지 다 달라 충돌이 잦아졌고 결국 각자 친구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교훈 은퇴 후 부부는 새로운 관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각자의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준비.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자. 이제 당신은 무엇으로 불리고 싶은가요? 퇴직하고 나면 공무원, 부장님 같은 사회적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그냥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 텃밭농부, 유튜버, 손주 돌보미처럼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설정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합니다. 루틴 만들기 내 하루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출근이 사라진 후에는 스스로 리듬을 만들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침 기상시간, 운동시간, 식사, 독서나 봉사활동, 취미 등 정해진 루틴을 만들어야 지루함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일상이 마음의 평온을 주거든요. 부부 사이 거리두기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24시간 붙어 있는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와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산책하는 시간도 좋지만 각자만의 취미 활동을 가져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기대치에 대해 솔직히 대화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해? 하고 묻고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소통의 루트 만들기 말 안 하면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당연히 알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짧은 커피 타임이라도 갖고 오늘 하루 뭐 할 건지 무슨 생각 드는지 편하게 얘기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소소한 소통이 쌓여야 큰 갈등도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퇴직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좀 누리자고요. 이 말 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은퇴는 누림이 아니라 준비된 누림만 가능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행복이 아니라 혼란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시작되면 은퇴 후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부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각자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은퇴는 돈이 아닌 관계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갈등에 더 취약해질까? 과학과 심리학의 해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평생 함께 살았는데 왜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는 걸까? 이건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퇴가 인간의 뇌와 감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뇌는 목표를 잃으면 혼란에 빠진다. 도파민과의 관계.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정해진 목표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행동 동기 호르몬을 꾸준히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살아가며 의욕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이 목표들이 사라지면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무기력, 우울, 심하면 관계 회피로 이어집니다. 즉, 목표 없는 은퇴는 뇌에 혼란 신호를 주는 셈이죠. 해결책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기, 블로그 글쓰기, 자격증 공부, 손주 돌보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것도 훌륭한 도파민 자극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 피로가 생긴다.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게 되면 당연히 말도 더 많이 하고 감정 교류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감정 노동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주로 간병인, 상담사, 교사, 부모 같은 사람들이 겪는 과도한 정서적 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하루 종일 들어주고 맞춰주다 보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결국 짜증이나 분노로 표출되기 쉬워요. 해결책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감정 분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방에서 휴식, 혼자 운동, 조용한 산책 등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라 해도 따로 있는 시간이 관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3. 노년기에는 인지 유연성이 떨어진다. 습관화된 사고의 고착. 60대 이후부터는 뇌의 전두엽 기능, 특히 인지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 감소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생각을 바꾸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한 부부가 서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고집을 부리며 양보를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자연스레 타협하거나 참는 법을 익혔지만 은퇴 후에는 그 사회적 맥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집과 충돌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해결책 이럴 땐 명상, 감정일기, 서로에 대한 질문 리스트 작성 같은 방법으로 인지 유연성 회복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히 퇴직했으니 같이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은퇴 후 삶에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뇌, 감정, 심리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 줄 요약. 은퇴 후 행복은 계획이 아니라 훈련이다. 뇌와 감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는 무너진다.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은 해외여행 다니고 나는 전기료 걱정에 밤잠을 설칠까요?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이런 말 요즘 60년 대생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젊었을 땐 별 차이 없어 보였죠.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IMF도 같이 겪고 일자리 구하려 치열하게 경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연금 수령액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만으로 월 100만 원 넘게 받는데 어떤 이는 겨우 40만 원. 똑같이 60을 넘겼는데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정말 단지 운의 차이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 사회구조, 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선 60년 대생의 연금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같은 세대인데 연금 차이가 이렇게 큰 걸까? 60년 대생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제도의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긴 했지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건 1999년부터였거든요. 그전엔 직장인이 아니면 가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아예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은 임금 자체가 낮아서 납입한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사기다, 어차피 못 받을 거다라는 말만 믿고 가입을 미뤘습니다. 그게 지금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례 1. 딱히 놀지 않았는데요. 연금은 왜 이래요? 경단여 출신 62년생 박정혜 씨의 이야기. 박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사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집안일에 전념했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다시 일터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땐 이미 40대. 경력 단절 여성을 반기던 직장은 드물었고 결국 파트타임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예 가입을 못한 기간이 15년 넘게 됐고 그 후 가입하긴 했지만 최저 금액만 납부했죠. 그 결과 박 씨가 받는 연금은 월 38만 원.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젊을 때 돈 쓸 새도 없었고 지금은 연금이 너무 적어서 병원비만 나가도 마이너스예요.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남편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주 2회 문화센터도 다니는데 박 씨는 치과 진료 한번 예약하기가 두렵답니다. 사례 2. 정년까지 버틴 게 자랑인 줄 알았죠. 대기업 퇴직자 64년생 최영수 씨의 후회. 최 씨는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해 정년까지 채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줄었고 실질 소득은 많이 감소했죠. 게다가 마지막 몇 년은 자녀 학비에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손해까지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교적 잘 납부했지만 사적연금은 따로 들지 않았고 퇴직연금도 DC형으로 전환되며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월 98만원, 퇴직연금 월 70만원, 총 168만원 정도입니다. 은퇴 전엔 400 넘게 벌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생활 수준을 확 낮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일지 몰라도 최 씨 본인은 허탈감이 큽니다. 가장 뼈아픈 건 좀 더 준비할 거리라는 후회죠. 사례 3. 프리랜서는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66년생 디자이너 김현정 씨의 고민.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그만큼 수입도 불규칙했고 국민연금은 몇 년씩 내다 말다 했습니다. 체납 기간도 많았고 납입 금액도 작았습니다. 결국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원. 이 금액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안 됩니다. 게다가 프리랜서였기에 퇴직금도 없고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자유가 무서워졌어요. 김 씨는 지금 70세까지는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강좌를 찍거나 온라인 판매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3가지. 1. 국민연금 추가 납부 혹은 반납제도 활용. 과거에 체납하거나 수급 요건 120개월 이상을 못 채운 경우엔 추후 납부 제도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치까지 추가 납부 가능하고 60세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2. 사적연금으로 부족분 보완. 연금저축, IRP 계좌는 세액 공제 혜택도 있고 꾸준히만 하면 매달 몇십만 원의 소득 보완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부족한 경우 사적연금이 실질적인 생계 기반이 됩니다. 3. 노후소득 다각화 시도. 작게는 블로그 광고, 유튜브 수익, 중고거래, 배달대행,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소소한 수익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2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연금 외 생활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 만든 결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정보 부족, 누구에겐 후회스러운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다시 연금에 투자하고 소득을 다양화하며 노후의 빈틈을 조금씩 메워간다면 당신의 노후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시작입니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하죠? 60년 대생의 연금 격차, 그 참혹한 진실. 서론 같은 세대인데 왜 격차가 벌어졌을까? 대한민국 60년 대생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첫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과 생활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른바 연금 격차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근로 태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적용 시점, 경제 위기의 영향, 고용 형태, 가구 상황 등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의 전략적 대응도 요구됩니다. 본론 60년 대생 연금 격차의 3대 원인. 제도적 과도기에 놓인 세대.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었고 1999년에야 전국민 의무 가입이 시행되었습니다. 60년 대생은 그 사이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가입 대상조차 아니었고 이후에도 제도의 불안정성과 정보 부족 탓에 납부를 기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가입 기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 형태 및 산업 구조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량 구조 조정과 비정규직 확대가 진행되면서 60년 대생 다수는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 납부가 어려웠고 사업자는 납부 자체를 기피하거나 체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결국 연금 수급액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퇴직연금, 사적연금 활용 격차. 사적연금, 퇴직연금, IRP연금 저축 등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늦었고 직장에 따라 가입 여부가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사적연금이 전혀 없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3가지 격차를 보여주는 현실. 사례 1.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 월 40만원대. 1962년생 여성 어 씨는 20대부터 가사노동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국민연금은 40대 중반에야 가입했습니다. 전체 납부 기간은 12년으로 수급액은 월 42만원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이 없어 현재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례 2. 정규직 퇴직연금 수령자 월 180만원 수준. 1964년생 B씨는 대기업 근무 후 퇴직했고 국민연금은 22년 납부,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월 70만원가량 수령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110만원, 총 180만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 가능하지만 물가 인상과 건강보험료 상승 등 미래 변수가 부담입니다. 사례 3. 프리랜서 출신 수급 요건 미달. 1966년생 C씨는 디자이너로 일하며 10년 정도만 국민연금을 납부해 현재 수급 요건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59세로 경제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도 없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대안 지금부터 가능한 3가지 전략. 1.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적극 활용. 납부 기간이 부족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과거 미납 기간을 소급 납부할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거나 수령액을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가입 기간이 부족한 여성자 영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단 60세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상 중요한 결정입니다. 2. 사적연금 자산 확보.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통해 실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만 납입해도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제2의 연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절감과 소득 다각화. 노후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배당주 투자, 소규모 임대 수익, 유튜브 블로그 등 소액 수익 활동,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 작업 등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생활비 최소화를 위해 귀촌, 공유주택, 커뮤니티 식사 등을 병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금 격차는 운이 아니다. 전략의 차이다. 같이 늙었는데 왜 나만 가난하냐는 질문은 단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도 설계의 불균형, 정보 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대응 전략의 유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뒤처졌다는 자책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질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60대라면 연금 격차를 줄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입니다. 미래의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이제부터의 선택과 대응이 노후의 격차를 줄이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은퇴 후 월급 받는 사람들의 충격적 비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해온 보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직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을 받듯이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연금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이야말로 은퇴자에게 있어 매달 월급처럼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2세의 김 씨는 직장생활 동안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과 50만 원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70만 원을 합쳐 총 27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은퇴 전에는 연금액이 적어 보였는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월세 수입 확보하기. 두 번째 사례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자산을 활용해 월세 수입을 올리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관리가 쉬운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 씨는 은퇴 전 한적한 교외의 소형 원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약 200만 원. 정 씨는 처음에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잘 관리되는 부동산은 은퇴 후 큰 도움이 된다며 월세 수입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 덕분에 경제적 여유를 느끼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 현명한 투자로 이자 수익 얻기. 마지막으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투자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박 씨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을 위해 금융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과 배당주에 집중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과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150만 원가량을 확보한 박 씨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겁이 났지만 원칙을 지키며 분산 투자하니 걱정 없이 돈을 불릴 수 있었다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니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며 위의 3가지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전략입니다. 연금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적절한 부동산을 활용하며 금융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직장에서 받던 월급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끊길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보세요.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 어떤 불안도 사라지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전문가의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순히 사례를 넘어서 실제로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다뤄보겠습니다. 1. 연금, 그냥 믿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라.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변액연금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설계는 인생의 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개인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A씨는 50대 후반부터 연금 구조를 재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였지만 은퇴 후 충분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은 퇴직연금을 개인연금 상품으로 추가 가입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150만 원 이상의 개인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은퇴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해소했습니다. 2.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어라. 많은 은퇴자들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수입을 꿈꾸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와 수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 박모 씨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률과 위치라고 강조합니다. 박 씨의 조언에 따르면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목표로 할 때는 높은 임대료보다는 공실이 적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을 구입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은퇴 후 월급과 같은 꾸준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3. 금융투자, 안정성과 분산투자가 핵심이다. 금융투자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금융투자야말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정성과 분산입니다.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주, 채권, ETF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 이모 씨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씨의 조언을 받은 C 씨는 은퇴 후 배당주와 우량 채권에 투자해 매달 약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과 이자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 덕분에 안정감을 느낀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준비와 계획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만든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와 전략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꾸준한 수입을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와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그저 일을 그만두고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연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연금 설계를 점검해보라. 부동산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공실률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하라. 금융투자, 무리한 고수익보다는 안정성과 분산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이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마치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